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게 됐습니다. 2월에 최종 변론이 끝났는데 이 3월 한 달 내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4월 선고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4월부터는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합니다. 선고일이 그 전이냐 후냐에 따라 대통령 운명은 치명적으로 달라집니다. 여야 모두 그 4월 18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세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후 31일째입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일을 잡지 못하면서 헌재의 최종 결론은 사실상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헌재가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늦어도 3월 내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지만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4월까지 심리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은 6명인데 인용과 각하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이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두 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엔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자, 이제 초미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18일을 넘길 거냐입니다. 자, 넘기면요, 이 8인 체제가 6인 체제로 가고 헌재 소장 권한 대행도 문영배에서 김영두 재판관으로 바뀝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두 재판관 공석이면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에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 이후까지 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재판관 2명 공백을 넘는 구도 재편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동수가 됩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임명 순서에 따라 김영두 재판관이 이어받게 됩니다.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평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이 다음 달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는 변론기 시작 전에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늦어도 4월 18일 전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그때까지 재판관 사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을 불과 사흘 남겨두고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2월에 변론이 끝났는데 선고는 4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네, 외부에서 재판관 평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재판관 수요 6명이잖아요. 결국 숫자 6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직 헌법연구관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늦어지는 거면 최종 의견 수렴에 문제 있는 것 말고는 없다고요. 전례로 보나 그간 헌재의 업무 방식으로 보나 쟁점 정리, 결정문 문구 다듬기 같은 걸 하고 있을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김 기자 말한 대로 6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늦어진다고 한다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5대3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각하 의견 없이 인용이 5명, 기각이 3명일 경우요. 1명만 더 인용으로 끌어오면 6명이 모여서 파면이 가능해지죠. 반대로요. 인용 의견 1명이 마음을 바꾸면 4대4 동수로 기각이 되는 거고요. 경계선에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설득의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느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건 선고 일자를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누가 언제 이 날짜를 정하는 겁니까? 네, 보통 선고 여부나 날짜를 지정하는 거요. 헌법재판소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이요. 주심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영배 소장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주심인 정의영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죠. 결국 탄핵 심판 종착점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과 현직 대통령 지명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갈린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각하가요. 기각 말고 각하가 3명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인용이 5명, 기각이 0명, 그리고 각하가 3명일 경우요. 이때 결론은 기각이 됩니다. 결론이 인용이려면 6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각하는요. 재판관 절반이 필요합니다. 5대3은 인용도 각하도 둘 다 아니라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 중에 기각 의견이 없는데도 결론이 기각이라는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선고를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의견으로 당겨오려는 과정이다. 이런 추론도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이 평의에서 언성을 높여서 싸웠다 이런 얘기도 돕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두 재판관이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건 최근에도 드러났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요. 김복형 재판관은 내란 특검을 거부한 거나 재판관 미임명 모두 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거든요.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거부도 재판관 미임명도 모두 법 위반은 물론 파면 사유로까지 인정했습니다. 정반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선고일 지정은 늦어지고 외부에선 평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김지은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번 달 선고가 물 건너가면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4월 18일이 넘어가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라는 위기감 속에 그때까지 풀 엑셀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임시 자격으로라도 마 재판관을 참여시켜라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불안하냐고 맞섰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장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 대행과 단판을 짓겠다는 건데 이번 주말을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마 후보자 없이 현행 8인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한 2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시기도 하고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라는.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사실상 기각이지 않겠냐며 풀 엑셀을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 윤석열과 김건희가 통치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밀란이 날 겁니다. 우리 국민은 죽어나갈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지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오늘 밤 제기합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 유력하다 보니 민주당이 불안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영 대변인은 파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마 후보자가 필요하니 막말과 궤변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 진짜로 할 분위기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 승계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한덕수를 탄핵하면 안 된다고 의원 다수가 나를 공격했다며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담이 크다는 당 중진들의 만류로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보류했지만 이러다 대통령 돌아오겠다는 위기감 속에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외치는 강경파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다음 주 초에도 선고기일이 안 잡히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 배수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직무가 정지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도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일 본회의를 여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플랜 B를 생각해 두자는 건데요. 현실화되려면 여당 이탈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어림없는 구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개헌안에 대통령 임기 종료일을 못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렇죠.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파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개헌에는 단 한 표도 이탈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복귀 뒤 시간을 갖고 개헌안을 합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까요? 장고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인데 대통령 선고 전에 임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은 헌재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민 지원센터를 찾으며 산불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일곱 식구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잘했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관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와 현안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 선고를 빨리 하라면서 동시에 마 후보자도 임명하라는 건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며 선고 전에 임명할 가능성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엿새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헌재 문을 닫겠다는 협박이라며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기각할 때 김복형 재판관이 미임명은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즉시 임명할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말 탄핵 찬반 진영 모두 장외 여론전 총력전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에게 여론 압박을 주기 위해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을 밤새 지켰습니다. 주말과 그 휴일을 기해서 좀 더 저희들이 단합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는 주말 모두 거리로 나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울산 등 각지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오릅니다. 전한길 강사는 신촌 대학가 집회에 나서는데 일부 현역 의원들도 참가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에서의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청년들이 분노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무죄 선고로 보수 지지층들의 분노가 커졌다며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거리로 나갑니다.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 열린 첫 주말 집회에 현역 의원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5당은 서울 광화문에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난주엔 현역 의원 1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났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만 탄핵 반대 단체가 20만 명, 탄핵 찬성 단체도 경복궁역과 안국역 근처 집회에 각각 10만 명씩 참가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사회부 자영길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정 기자, 민주당은 이 4월 18일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4월 18일 넘기면 대통령 탄핵이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그날 끝나거든요. 4월 18일 이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재판관이 떠나면 대통령 추천 몫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채울 수 있습니다. 3명만 기각 결정해도 기각인데 보수 성향 재판관이 4명 이상으로 늘어나죠. 두 번째, 2명 임명 없이 6명 체제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 6명 만장일치가 돼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있으니 만장일치 쉽지 않죠. 이러나 저러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지금보다 확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뭐든 다 하겠다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지난주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가 또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가 들어가면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되고 빨리 선고하자고 분위기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최상목 탄핵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요, 역풍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선고기일 데드라인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4월인데 왜 4월 초입니까? 네, 4월 18일이지만 4월 초를 넘어가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후엔 마은혁 후보자를 설령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다 해도 너무 촉박해서 4월 18일 전 선고 때는 마 후보자가 참여하기 힘들어지죠. 게다가 4월 초에도 결론을 못 내면 기각이라는 거 아니겠냐. 그때부터는 2판 4판이라고 당 관계자는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판 4판 그 아이디어들이 또 막 나오는 것 같네요. 네, 4월 초 이후 액션 플랜을 당 지도부자가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강경파 사이에서는 아이디어는 분출되고 있습니다. 임기 지나도 후임 임명 전에는 심판 계속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통과 가능성 있고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킨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신 동시에 국회도 이 사태에 책임지겠다. 국회의원 총사퇴해서 국민평가 받겠다는 극단적인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현재에서 해결이 안 되면 개헌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하자는 주장도 보셨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나오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위기감이 대단하군요. 네, 자칫 대통령이 돌아오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 돌아오면 그날부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24시간 국회에 대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행에 따르는 입법 독주 부담 여전하죠. 앞서 말씀드린 플랜 B, 실제 추진하면 전례 없는 국정 마비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잡히면 추진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차영규 차장. 조금 전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카드를 던졌는데
상당히 좀 새로운 카드예요. 뭡니까? 네, 우원식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흔역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 조금 뒤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마흔역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하는데요.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에서 이렇게 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 같은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에 특이한 게 가처분인데요. 헌재는 최상목 대행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권한쟁의는 지위를 부여하는 심판이 아니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 지위는 임명장을 받아야 인정되는 건데 헌재가 그런 지위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권한쟁의는 우원식 의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걸리고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 자윤길 차장,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